어휴, 날씨가 호덥지근합니다. 어제 그 죽진파 하면서 개수의 작용이다, 폭발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농담 삼아 차라리 시공명리교를 믿으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손가락 세 개나 밑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어. 근데 어찌됐든 개수도 신의 의지의 하나죠.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 했는데 이 이왕 이 개수가 신의 의지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색채가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의 의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꼭 요것을 사주팔자에 있는 그를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걸 좀 보자고요. 사실 모든 종교의 불문율이 뭐냐면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 과학만 연구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신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신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신의 의지가 사랑이라는 것임을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또 누가 설명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짝짓기하고 자식 만들어 생기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영원히 존재,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영생하기 위한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신의 의지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생기를 퍼뜨려서 지구에서 생기가 영원히 존재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에서의 신의 의지는 뭘까요? 신의 의지. 어렵죠, 그죠? 충돌을 통해서, 즉 정계충이에요. 표현하자면 중력과 청력, 뭐 원자를 이해하면 되겠죠. 중력과 청력의 충을 통하여 움직임, 끊임없는 움직임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것이 신의 의지라는 거죠. 좀 틀리죠? 그런데 이것이 움직임과 변화가 달리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거. 영생하기 위해서는 움직여 그리고 변화를 줘. 그 과정에 변화를 준다는 거는 무슨 그게 업그레이드 되든 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나오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한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자, 다른 방식으로 좀 봐봅시다. 신의 의지는 생각 외로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빅뱅 이전에 딱 그리고 빅뱅을 했어요. 이게 폭발이에요, 폭발. 그거를 십간으로는 개수라는 에너지, 폭발, 청력. 이 청력이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뭐 이게 쪼그라드는 블랙홀 같으면 생기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확장을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주는. 이 확장 본능이 없으면 이미 쪼그라들어서 사라졌겠죠, 블랙홀처럼.
근데 계속 확장하려는 빅뱅처럼 폭발하려는 확장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계속 확장되는 거죠. 이걸 뭐다? 이게 신의 의지예요. 근데 이 신의 의지가 그냥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화랑 이렇게 충을 통해서 물질도 만들어졌다, 에너지도 만들어졌다, 계속 변화하는 거야 우주가. 자, 다른 그림을 봐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공도인데 요거 개수 폭발할 때 개수의 이것이 물질계 색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폭발하는 순수한 신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또 다른 거 봅시다. 이건 똑같은 거고. 요거는 사계도에서 여기 봄에 새싹을 개수 신의 의지가 생기인 을목을 퍼뜨린다. 달리 표현하면 생기를 퍼뜨린다. 또 달리 표현하면 사랑을 퍼뜨린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퍼뜨린다? 짝짓기를 통해서. 음양지합 뭐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음양지합이겠어요? 짝짓기 하려고. 왜 짝짓기 하지? 사랑을 퍼뜨리려고. 왜 퍼뜨리지? 신의 의지가 아까 본 것처럼 폭발력을 가졌기 때문에, 움크려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움직임과 변화를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자,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십궁도 1에서 임계, 그래서 정화로 다시 육체가 아니 물질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결론적으로 여기 생명체 단세포가 38억 년 즈음에 생겨나더라. 그런데 또 다른 십궁도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일생이에요. 이 단세포가 만들어져서 쭉 왔다가 개수에 마감하고 다시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게 뭐냐? 이게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이렇게 8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시주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요 시종자 신금을 만들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팔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오주 십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요 두 개, 임수와 개수는 영혼의 세계인데 어떻게 되냐면 신금시종자가 임수에서 탈 털리고 개수에서 야 이번엔 너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서 새로운 영혼을 주고, 여기에 육체를 가미해 축토에서 육체를 가미해서 갑으로 다시 나오죠. 그럼 이건 뭐다? 요거는 영혼의 세계인데 요거를 십신으로 하면 표현하면 인성 이렇게 돼요. 근데 임수는 편인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편인이 되냐면 신금 정화를 품은 신금 시종자를 임수의 블랙홀로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거든. 사라지게 만들어. 존재를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육체 물질도 없고 존재를 부정하니까 편인이야. 근데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개수가 될 수밖에 없고, 왜 개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이미 아까 설명했듯이 빅뱅 할 때의 폭발력이 개수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개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봤었어요. 그죠? 이거는 임수는 생기를 죽이는 거고, 같은 생명수래도 개수는 생기를 살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는 이 임수는 편인이 되었고 개수는 정인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속성을 가진
이런 속성을 가진 임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거죠. 어디에서 사주팔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 있어요. 자수가 임에서 개로 바뀌죠. 그죠? 자연순환도에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뻥 터져서 임목 생명체로 탄생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오늘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오늘 올려놓은 글 중에 십신으로 여자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로 생극 관점으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을목의 인성은 임계죠. 그죠? 그리고 관성은 경신이에요. 그런데 경신의 관성이 임계에 풀어지니까 남자가 무기력해져서 남편복이 없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오 라고 아주 좋은 이미지야. 그게 되게 웃겨.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피 빨아 먹어서 사랑을 받아서 좋다. 즉 남자는 뒤지든 말든 내가 받으니까 좋다. 이런 이상하게 뭔가 불합리한 논리가 돼버려요. 아니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자도 줘야 되고 사랑도 받는 것도 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줬더니 죽어버렸네 남편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도 하나 예문 하나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사주 뭐 인성이 많아도 극복한다. 인성은 관성을 설기시켜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라고. 그러면 남자가 잘 되려면 관성이 없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인성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조건은 뭐다? 인성과다죠. 그죠? 인성과다. 그러면 이제 관성의 동태는 무기력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면 인성이 하나 둘 셋 아니 쏘리 관성이 하나 둘 셋 이렇죠. 인성이 하나 둘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인성도 많고 관성도 많은데 관성이 더 많네? 결론적으로 논리가 이상하죠. 그죠? 그런 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요거를 좀 더 보면 이제 원래 시공학에서 남편을 배우자를 분석하는 그걸로 보면 여기 묘목 있죠. 그리고 하나 동일한 오행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적어도 3번 여기 묘술 4번 묘신 꽤 많아. 거기다가 묘목하고는 기토는 여기 있고 묘목은 여기 있어. 그러니 뚫어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토는 묘목을 좋아할 리가 없어. 그랬더니 문 밖에 갑이 있네. 또 그것도 갑기합을 하고 있어. 그런데 또 갑술로 있어. 아 유부남이네. 왜냐 술종 무토가 있어. 무토가 차지한 갑이여. 그런데 갑기합으로 연결되네. 그런데 일지궁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묘목이 있어. 고로 복잡한 결혼생활. 그 후로는 이제 유부남하고 노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 거지. 뭐 관성과다, 인성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 십신으로 인성이 많으면 왜 남자가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수는 생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짝짓기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속성이 뭐였냐면 임계의 개수였어요. 이 개수는 십궁도에서 인성이라고. 이 에너지는 생기를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야. 그럼 인성이 많다는 것은 받아들이다라는 받아들이다. 요건 어떻게 본 거냐면 생극론으로 본 거야. 생극에서 생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생기를 퍼뜨리다 관점은 시공간 개념으로 살핀 거예요. 즉 빅뱅의 그 빅뱅을 기준으로 그 에너지 속성을 살핀 거예요. 왜냐하면 생은 받아들이나지만 시공간 개념으로는 폭발하다야.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달리 표현하면 생기를 퍼뜨리는 거야. 그럼 지금 생극에서의 받아들이다 인성에 작용하고 생기를 밖으로 퍼뜨리다라는 운동 방향, 시간 방향은 정반대야. 그죠? 하나는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받아들여 내부를 향한다고. 생은. 하지만 시공간은 외부를 향해 생기를 퍼뜨리는 거야. 전혀 틀리다고. 그러니까 인성이 오면 이상하게 생겼네가 아니라 인성이 이상하게 짝짓기 하고 싶어져. 그런데 이상한 거는 분명한 게 원래 있던 배우자랑 안 하고 새로운 짝짓기를 오네. 원래 있던 배우자랑 하면 새끼를 못 쳐서 그러나? 근데 어찌됐든 이래서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존 배우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 미워져. 싫어져. 그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어져. 이런 개념이 생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공간 변화로 아까 봤던 정임계니 십궁도, 시공도, 사계도에서 보여주는 이 개수의 의지, 신의 의지, 요걸 이해할 때에서야 왜 여자가 인성에서 남자 관계가 복잡해지는지를 이해한다 이거야. 이 개수는 뭐다? 우주 어미야 똑같은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 뭔가 이 보살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에 남녀 관계가 복잡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 복잡한 그 의도는 뭐였냐면 새끼치기야. 새끼치기. 사랑을 퍼뜨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